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삶에서 집을 등한시하는 아빠와 온갖 고생을 시키는 할머니를 직접 나서서 도려내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엄마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 아빠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죽도록 시집살이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 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닐 무렵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반 선생님은 매주 월요일이면 친구들 앞에서 주말 지는 이야기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 앞에서 집에서 동생이랑 논 이야기, 가족들과 수영장 다녀온 이야기, 여행 다녀온 이야기 등을 하고는 했었지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주말 지낸 이야기에는 아빠가 있었어요. 간혹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아빠가 주말에 출근을 했거나 출장을 간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분명 저희 가족에는 아빠가 있었지만 저희의 일과에는 아빠가 없었어요. 제 기억 속 아빠는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에 아빠는 자고 있었고 유치원을 다녀오면 아빠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한참 잠에 들어있는 늦은 밤이면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온 아빠가 큰 소리를 내며 들어오셨고 어떤 날은 저희를 깨우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엄마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었습니다. 전 모든 아빠들이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어요. 제게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말에도 아빠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평일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나가셨고 주말에도 여지없이 늦은 밤에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자라니 아빠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들이 보이더군요.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질 시간까지 친구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랑 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아저씨가 제 친구 이름을 불렀고 제 친구는 돌아보더니 아빠라고 외치며 반갑게 달려가 안기더라고요. 친구의 아빠는 제 친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듯이 번쩍 안아들고는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친구냐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곧 해가 질 테니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으시게 그만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정말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저희 아빠처럼 오밤중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다 지지 않은 시간에 오신 친구의 아빠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아빠들처럼 다정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지요. 그러고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 옆집도 매일 저녁이면 아저씨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고 엄마와 동생과 함께 수영장을 가도 다른 집들은 아빠들이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주말이면 조기축구도 가고 골프 여행도 다니느라 저희와 함께하지 않았고 아니면 주말 내내 집에서 잠만 잤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엄마는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끼리 나가 바람 좀 쐬고 오자고 했고 아빠는 간만에 집에서 쉬는 날인데 꼭 자신을 끌고 나가야겠냐며 다녀오고 싶으면 저희끼리 다녀오라곤 하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참 힘들게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명절이나 제사가 다가오면 엄마는 대형마트에 가서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준비했고 모두 바리바리 싸서 할머니 댁으로 가 온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로지 입으로만 일을 시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저도 어렸었기에 같이 도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이런저런 핑계로 늘 제사 직전 또는 명절 당일에 왔었기에 엄마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자라 12살이 되었던 해의 명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와 엄마, 동생만 친가에 갔고 어쩐 일인지 아빠는 함께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날도 엄마 혼자 죽도록 일을 하고 할머니는 또 갖은 소리와 타박을 하고 작은 엄마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명절 전에 심하게 몸살을 앓았던 엄마가 일을 하면서 계속 힘들어 하셨고
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할머니는 왜 맨날 말만 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뭐? 아이 그럼 다 늙은 내가 하냐? 우리 외갓집에선 외할머니도 같이 해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엄마 아프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에 살짝 움찔하던 할머니는 이내 저희 엄마에게 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며 제게 이런 말 하라고 시킨 거냐며 야단을 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저도 이제 12살인데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엄마만 너무 고생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엄마한테 그래요? 할머니는 당돌한 제 모습에 어이없어 했고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제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불쌍해 옆에서 엄마가 만들어내는 음식을 옆으로 옮기고 설거지거리를 싱크대로 옮겨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불쌍해서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자신이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제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만은 꼭 이따위 거지 같은 집으로 시집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작은 아버지 댁이 왔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작은 엄마는 언제나처럼 양손 가득 무언가를 잔뜩 들고 오셨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손에 봉투를 쥐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저희가 늘 명절 전날까지 바빠서 미리 못 와서 죄송해요. 라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 들고는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일이 먼저 아니겠냐며 얼른 들어오라고 합니다. 잠시 뒤 차례가 시작이 되었고 다 같이 차례를 지내었습니다. 차례가 마무리되자 친구의 모든 식구들은 소파와 거실 바닥에 앉고 엄마만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엄마, 고생은 우리 엄마가 다 했는데 왜 할머니한테 돈 줘요? 우리 엄마한테는 안 고맙고 안 미안해요? 제 말에 작은 엄마는 당황하더니 어? 아니 물론 형님도 하셨겠지만 그런 표현은 제일 어른한테만 해도 되는 거라서. 작은 엄마가 매번 바빠서 같이 준비 못하니 네가 속이 상했구나?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작은 아빠 회사가 바빠. 나도 회사 일을 도우니 먼저 못 와서 그래. 라고 하십니다. 그땐 제가 어려서 그런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제게 그만하라고 하면 빠르게 치우고 아침을 차려냅니다. 매번 명절도 제사도 늘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명절이 정말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뜻한 분들도 아니었고 저희가 환영받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늘 어려웠던 아빠의 사업이 점점 살아났고 저희 집의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더욱 집을 등한시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오더니 언젠가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셨어요. 살림살이가 나아지니 15년 살던 빌라에서 인근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치킨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빠는 저희와 함께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아빠가 집에 없는 날이 더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근 한 달 만에 집에 왔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랬기에 엄마가 오랜만에 본 아빠에게 며칠 뒤면 할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런 걸 왜 묻냐고 하던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돌아오는 토요일이니 그날은 꼭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바쁘다며 본인 없이 엄마와 저희들 보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엄마는 힘들어서 더 이상 생신상 못 차리겠으니 인근 좋은 음식점에서 모셔야겠다고 생활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엄마에게 화를 내며 직접 정성 들여 상을 차리라고 본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금 일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냐며 길길이 뛰며 엄마에게 갖은 욕을 퍼부으십니다. 아빠가 미쳐 날뛰는 모습에 초등학생인 남동생은 방 안에서 떨다 바지 오줌을 지를 정도였지요.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돌아버린 아빠에게는 엄마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여태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상 챙기다가 이번에 처음 바깥 음식으로 먹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나요? 그럼 아빠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신상 차려드려 봤어요? 아, 언제인지도 모르죠? 자식들 생일도 모르는데 설마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화는 내도 화만 낼 뿐 더 이상 어떤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당하거나 할 때면 보다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빠는 마누라도 자식 새끼들도 정이 안 가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며 화를 내고는 다시 나가버립니다. 나가는 아빠의 뒤통수에 대고 언제는 집에 매일 들어왔냐고 한 번씩 집밥 먹고 싶을 때나 가끔 오는 식당 취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더 행복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왜 아빠랑 이혼을 하지 않냐고 난 아빠가 집일합시고 오늘처럼 저렇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오지 않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자기도 너무나 헤어지고 싶다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빠가 있어야 할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 자신만 생각해서 이혼이라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제가 이런 아빠는 필요 없다고 창피해서 어디에 아빠라고 소개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아빠가 있어야 할 순간에는 저희가 결혼하는 그 시기도 포함이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빠가 내 아빠인 걸 알게 되곤 날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설 수도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에게서 아빠의 자리는 빼앗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방에서 퉁퉁 부은 눈으로 나오더군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서 울고만 있었던 거였습니다. 동생은 엄마에게 울먹이며 아빠랑 헤어지면 안 되냐고 우리 셋은 너무 행복한데 아빠가 오는 날이면 아무 일도 없어도 하루 종일 긴장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한 번도 아빠인 적 없으면서 왜 집에 와서 우리에게 아빠로서 대접받길 원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고 화가 나면 윽박을 지르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도 와서 내내 화만 내고 가지 않았냐고 합니다. 제 이야기에도 고민을 하던 엄마는 동생의 이야기에 무언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또 엄마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엄마가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늘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인데 왜 그런 아빠를 붙들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아빠가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쳐들어왔습니다. 아직 엄마는 퇴근하지 않아 집에 오지도 않아 저희만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무언가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아빠가 불을 뿜으며 터져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다짜고짜 엄마는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회사에서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빠가 온 걸 알면 엄마가 일 다 안 마치고 급히 집으로 오실까 싶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퇴근 시간이 되었고 엄마가 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엄마를 향해 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대체 누구 마음대로냐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또 집이 들썩거리는구나 싶어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엄마가 집에 오지도 않고 나는 둘째치고 애들에게 아빠 노릇도 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 더 이상 당신은 필요가 없어. 우리 셋은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당신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도 나도 다 긴장을 하게 되고 우울하기만 해. 지금까지 내가 참았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어야 할 순간이 생길 거라는 생각에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다시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에 아빠가 없는 집도 많고 그래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집은 더 많더라고. 우린 오늘도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너무 행복했어. 당신이 이렇게 술 먹고 나타나서 주정 부리든 나한테 폭언을 하고 애들한테 지랄 떨지 않아서 행복했다고. 그런데 봐봐.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아빠가 오면 맨날 애들 앞에서 주정이나 부리고 소리만 지르고 이것저것 집어 던지기밖에 더 해? 애들을 위해 당신이랑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걸 멍청하게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난리까지 피울 줄은 몰랐네. 엄마의 그 말에 아빠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절대 이혼만은 못 해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겐 뭐라고 하며 자신의 주변에선 다들 아빠에게 성공한 사업가에 언변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가정도 일궈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 부러워들 하는데 왜 자신이 이혼을 해서 그 프레임을 떼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빠 개인적인 상황 아니냐고. 우리도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도 괜찮으니 그 이유에 혹여라도 우리가 포함되면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제게도 큰 소리를 내며 오냐오냐 해주니 아주 기어오른다며 잡아먹을 듯 눈을 희번떡 거리더군요. 순간 너무 겁이 났지만 저도 아빠 성질 머리를 닮았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똑같이 쳐다봐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집에 초인종이 울렸고 너무 시끄럽게 싸워 이웃집에서 오셨나 싶어 문을 열어주니 절 밀어내며 웬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니네 아빠에게 오빠 또 여기 왔어? 내가 여기 오는 거 싫다고 했지. 오늘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도 없이 안 오면 어떡해? 안 그러더니 요즘 자꾸 왜 여기 오는데? 라고 합니다. 누구인가 했더니 아빠랑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여자는 너무 당당했어요. 10년이나 외도를 한 상대여서 그럴까요? 엄마는 그 상황을 보더니 짐작은 했는데 이렇게 나타나기까지 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에게 그만 이혼 좀 해주라고 진작에 마음 떠는 사람을 왜 붙잡고 있냐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당시 제가 어려서인지 아빠가 외도를 할 거란 생각까지는 못했고 그저 회사 근처에 방을 따로 얻어 사신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알아서 증거까지 납작 주었으니 자신이 다른 말은 더 하지 않겠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빠가 10년간 외도를 한 상간녀랑 같이 집에 와 있다고. 그런 이유로 이혼하니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제사는 이 여자 불러다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의 그 말에 그 여자는 엄마를 향해 미쳤냐고, 자신이 왜 제사를 지내냐고 펄쩍 뛰었고, 아빠는 왜 그런 말을 할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말을 하냐며 생각이 짧아서 말도 행동도 경솔하다며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손찌검을 할 듯 난리입니다. 그때 아빠를 극도로 무서워하던 동생이 엄마 앞을 가로막으며 아빠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고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되어 아빠와 그 여자가 돌아가려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오셨더군요. 모든 상황이 들통난 아빠는 굉장히 난감해했고 할아버지는 아빠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곤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랑 자식 새끼 건사하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도 이제껏 보지 못한 태도로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는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며 많이 참은 만큼 큰 복을 받을 거라고 하며 속상하겠지만 어쩌겠냐고 미운하고 오나 남편이니 그 마음 훌훌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그때 엄마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이어도 그런 말 하시겠어요? 다 있으라고요? 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저 여자랑 밖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가끔 오는 그 한 번을 애들에게 따뜻하게 한 번 해주지도 않고 와서 잠만 퍼질러 자다가 간다고요. 애들도 아빠가 필요 없대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린 너무 행복한데 저 인간만 나타나면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인데요. 데리고 가세요. 회유를 해도 통하지 않자 할머니는 다시 표덕한 표정으로 변하며 자신의 집안 사람으로 한 해 두 해 사냐며 어떻게 시애미 말에 토를 다냐고 하십니다. 그러자 엄마는 오늘까지만 어머니라고 부를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저기 저 여자 있잖아요. 저는 다 하면 저 남자랑 같이 산 기간이 10년이 뭐예요? 5년이나 될까? 그런데 저 여자는 10년이나 살았대요. 잃어버렸던 며느리 찾으신 듯하니 당장 저 두 년놈들 손잡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그냥 저 사람이 이혼만 해주면 애들이랑 나가서 다시 새 삶을 살아봐야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저도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고 내가 살면서 마음고생 몸고생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호락호락 이혼해주지 않고 받을 거 다 탈탈 털어서 받을 테니 그리 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그 말에 한바탕 또 난리가 났고 평화로워야 할 밤 시간에 소란이 계속되니
주민 민원이 들어와 경비실에서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등 떠밀리듯 아빠와 내연이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아빠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고, 우리에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 이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곳이라 낯설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빠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좋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커서 알았지만 엄마는 이혼을 하면서 아빠에게 제법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주라고 한 금액들이었고 그 돈들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에 엄마가 끝까지 모두 받아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얽매이기 싫다며 아빠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 결국엔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있으면 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도 처음 기대와 달리 엄마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나만 행복해지면 엄마는 더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게 진심으로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 다 받고 원 없이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저와 동생이 평탄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십니다. 결혼해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바로 옆 동네에서 살게 되는 만큼 자주 찾아뵙고 미래에 태어날 저희 아이들도 자주 보여드리며 엄마의 남은 인생이 늘 잔잔하게 행복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